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부동산 시장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문가들조차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각각 엇갈리니까 여기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짓고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 경제학에 근거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변수나 미래 예측 기법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를 1, 2년 단기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앞서가는 선행지표 서너 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행지표는 거래량이라든지 전세가, 미분양, 물량, 추이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주택 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거래량의 변화가 이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펴보면 현황은 거래량이 다소 좀 서울을 중심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평균 거래량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강남과 마용성과 또 노두강까지 일부 지역이 움직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체 시장을 뒤흔들 만한,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변화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우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땅짓고 TV를 보시는 분들은 가격 변화가 궁금하면 저는 거래량의 변화를 미리 읽어라. 그게 가장 시장의 6개월 전의 변화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셋값입니다. 지금 전셋값이 안정되어 있죠. 이 얘기는 공급이 다소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예년보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부동산 경기는 적어도 1년 내지는 2년 정도는 안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설령 오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르는 것은 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적 전망 4, 5년은 우리가 5대 변수라고 그래서 실물 경기, 금리, 정책, 수급, 심리, 이러한 또 글로벌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이 필요하죠. 투자도 습관인데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죠. 또 정책은 또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만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수급을 살펴보아도 서울은 본래 공급이 좀 부족한 이 수급 불균형 지역입니다만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다소 좀 증가합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심리는 사실은 시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변덕스럽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란 전문가의 생각도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종합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는 한 3, 4년을 보면 집값이 오르기 어렵고, 만약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계속해서 들썩인다면 추가 규제 카드를 얼마든지 꺼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 안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이어서 주택거래 허가제도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거주세죠, 부유세, 영국과 런던에 있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는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나 이런 갭 투자 이런 전략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저는 오히려 단기, 중기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이 훨씬 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마다 부동산 경기가, 특히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지난 3, 40년간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집값이 1, 2년
오르는지 3, 4년 오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이러한 해안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주기설이나 벌집 순환 모형을 보면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된다는 걸 꼭 주목할 필요가 있죠. 2013년부터 집값이 수도권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금 6년째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작년 9월, 10월이 고점이거나 그리고 지금은 고점 상태를 지나거나 지났거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집값이 5년 정도 올랐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라, 주목하라,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지금 집값이 바닥이다라는 이런 논쟁은 이건 근거 없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음마아파트가 2013년 7억 2천에서 19억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른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울의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는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집값 수준이 고점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거품도 있다는 것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의 변동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저는 다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공급 물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2021년경에 집값이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한 4년 이렇게 그 변동기쯤 돼서는 공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한 4, 5년 후에는 집값이 10년 주기설 벌집 순환 모형, 7년에서 12년 단위로 움직이는 순환 모형에 따르면 다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집값 상승의 추세는 우리 경제와 인구가 증가하는 2030년에서 4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죠. 1주택자는 그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자가주택 또 주거비 부담을 생각하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한 2, 3년, 3, 4년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좀 줄이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030년 내지 40년까지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주택을 한번 매입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이러한 장기적 안목을 생각한다면 저는 상기 신도시가 됐든 경곡매가 됐든 그리고 서울이나 인기 지역에 나오는 이런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는 적극적으로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동안의 살집 팔집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